자, 지금 이제 그게 사람이에요라고 했던 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맹태균 대표가 했던 발언인데요. 제가 지금 공개하고 있지 못하는 장시간의 맹태균 대표 인터뷰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공개하고 있지 못하는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어떤 작전을 썼는지 오세훈 시장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내용 여러분 적당한 시기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가 났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했고 거기에 본인이 간택되어서 명태균을 통해서 뭔가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100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더 큰 오해와 억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야지 100 정도의 일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나는 10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억측으로 본인에게 돌아갈 책임의 크기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대범하게 정치인들이 예.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지상욱 여의도 연구소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과 관련된 내용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공개했던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 원장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이제 영상이 녹음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명태균 씨와 강혜경 그리고 강혜경 지상욱 이렇게 지금 나누어 놨는데요. 강혜경 씨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직접 통화하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응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중국어. 그게 지금 안심번호로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유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정밀도는 뭐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래요? 괜찮고, 네. 내일 아침에? 네, 아침에 일찍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예. 다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네. 그 행안부 인구 비례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표집이 안 돼서 뒤에 코트를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다 이제 행안부 기준으로 보정을 가중치를 준 겁니다. 예. 특히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그렇게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만약 수사를 한다면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서울 중구청장. 아마 본인의 보좌관 중에서 누가 중구청장 출마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법률가시니까 여쭤볼게요. 안심번호 안에서 지금 표집이 되지 않느냐. 그 안심번호 조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저 지금 지상욱 당시 그 여의도 연구 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 원장이면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왜 굳이 그것도 뭐 돈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굳이 미래항공연구소 명태균이 운영하는 그쪽에다가 지금 본인의 측근들을 지금 조사를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저 시점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거는 분명히 선거에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한 여론조사 아니겠는가.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를 또 뭐 조작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 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뭐 공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상욱 원장이 여의도 연구 원장 신분에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의아하고, 또 하나는 강혜경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또 막 뭐가 이렇게 몸이 다른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왜 지금 준다 그랬는데 안 주냐, 뭐 다 선거 끝나고 줄 거냐라는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저렇게 자료에 좀 목을 매다는 모습은 정말 신기한 모습이다. 저도 뭐 어떤 내막까지는 좀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저런 행동 아니었는가, 선거를 앞두고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나 말씀 답변 드리면 안심번호로 해도 되느냐 또는 왜 안심번호로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안심번호는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번호를 이제 통신사에서 선관위가 산 다음에 제공을 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지금은 조금 싸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13,000원, 14,000원 1인당 그렇게 꽤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심번호를 쓸 때는 후보를 결정할 때 예선의 마지막 단계 이런 때 이제 주로 안심번호를 사서 하고 공표용으로 하죠. 기왕 그렇게 큰 돈을 들였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상욱 그 원장이 분명히 부탁한 거는 그냥 일종의 KT 전화번호입니다. 응답률이 낮은.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실무적으로 하나 의문이 생겨요. KT 번호, 그러니까 02 번호인 거죠. 중구나 성북구에 있는. 이걸로 요즘 일반 전화, 소위 쓰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집에 일반 전화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거의 소위 자영업, 가게 이런 데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연장자, 연로하신 분들이 받아요. 젊은 직원이 그거 받아 응답할 저희가 없어요.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 이 표집을 가지고 백날 여론조사를 해도 지금 거의 다 틀린다. 맞지도 않는다. 그러면 왜 이거를 부탁을 했을까?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생색내기가 하나 있을 수 있다. 밑에 여연을 시켜서 했을 때 직원들 눈치도 보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인연의 사람들 거를 한다라는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두 분 다 중구청장 김땡땡 그 지금 구청장이 되셨죠. 이분은 자기 보좌관이었어요. 성북구청장은 정땡땡. 정태근. 네네. 네. 그 성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박사 때 같이 캠프에 들어오셨었어요. 그러다가 1월 5일 날 캠프가 재편됐거든요. 1월 5일 날 일제히 다 나갔습니다. 당시에 김근식, 금태섭, 정태근 등등이 이제 다 동시에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팀으로 보면 훨씬 가까운 팀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생색내기 이런 거 용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악용하는 측면은 솔직히 이걸로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뭐 미국 쪽에 가 있는 걸로 추정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어디 계신지 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출국하고 없더라고요. 예. 자, 출국하고 없었다는 것은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면서 여의도 연구소가 도대체 명태균과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지상욱 원장과 명태균은 어떤 관계였나? 두 번째, 여의도 연구소는 그러면 명태균에게 뭔가 일을 준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수한 여의도 연구원과 밀양국 연구소의 계약서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2021년도죠. 1년도에 지금 지상욱이라는 이름이 보이네요. 예, 그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그리고 지금 대표자 명의 대표자가 지금 밀양국에서 김태일 소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도장이 찍힌 건 아닌데 저런 계약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더라.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상욱 원장이었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었느냐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명태균 대표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간에 제가 퀴즈처럼 드리겠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명 대표 아니면 원장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 형 동생 했을 것 같은데요. 호영호제 했습니다. 네, 호영호제. 형님 동생 하면서 아마 한 매우 번, 두 번 뵈고 바로 호영호제 했을 것 같아요. 호영호제 이제 예. 했고요. 원래 정치인들이 만나다 보면은 형 동생으로 바로바로 또 네.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요. 보통 선수끼리 그렇게 한다고요. 네. 선수끼리 체급이 맞다 이런 바로 호영호제 들어가는 거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뒤에 그렇게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자 의뢰를 준 것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을 했죠. 서울시장 선거 과정도 잘 봤겠죠. 자,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뒤에 본인과 관련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시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뉴스타파가 최초로 보도했던 그 녹음 내용에 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욱 원장과 이제 명태균 대표는 어떻게 인연이 만들어졌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당의 당대표가 취임하면요. 당의 3역이라고 해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세 파트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들이 맡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지상욱 원장은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2020년 6월입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취임을 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유임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분이 꽤 오랜 시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재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마무리할 때까지 유임합니다. 계신 예. 거죠. 네. 그러면 생각해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축출된 이후에도 아마 잠시 좀 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 됐든 핵심은 어떻게 명태균과 연결됐을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한 분이 지상욱 원장인데 그럼 이분은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중앙부대에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 파다한 설인데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그럼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당 대표격이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일을 많이 시켰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는 호용호제로 상호 간의 관계를 트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과 지금 더 이게 괘씸한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도 지상욱 원장이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지만요. 지금 아까 보신 계약서는 여의도 연구원의 예산을 명태균이 운영하던 저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지금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실적이 좋기를 합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창원에서 그 명태균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그 회사인데 그 자그마한 회사까지 찾아가서 저 계약을 맺는다? 저거는 소명이 따로 돼야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 조작까지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실한 기업과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돈을 3천만 원을 내준다? 지상욱 원장은 업무상 배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때문에 이 정당민주주의 훼손 문제도 있고 개인 비리까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미래한국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챙겨주는 용도로 계약을 줬을 가능성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네. 송영길 대표가 돈 봉투 뿌렸다는 이유로 파리 나가 있을 때 구속 촉구해가지고 들어와서 구속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상욱 원장님도 외국에 계신다고는 하는데 빨리 귀국하시는 게 본인의 신상이 전 좋을 것이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께서 이제 업무상 배임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실무적으로 조금만 더 뒷받침해 보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은 보통 500샘플을 조사했을 때 ARS로 했을 때 원가를 다 알아요.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300만 원 이내일 거예요. 지금도 원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있는 ARS 특히 KT번호 ARS의 경우에 010이 아니고 자 그러면 3천만 원을 줬다. 분명히 본인이 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획하려면 깎아서 가장 싸게 하는 게 기본적인 상례죠. 싸게 하려고 네. 노력하는 게. 근데 3천만 원을 줬다. 대충 500만 원을 잡아도 6번을 의뢰하는 돈이잖아요. 대략. 뻥튀기. 싸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뻥튀기를 해서 뭔가를 몰아줬다라는 느낌이 실무적으로 오는 거죠. 자, 사전에 뻥튀기를 통해서 몰아줬다. 사후에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취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바뀌면 당 3역은 반드시 바꾸게 무조건 되는데 바꿔요. 왜 여의도 연구소장을 유임을 시켰느냐? 누가 작업을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했겠습니까? 바로 명태균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이것은 강혜경 공익제보자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으로부터 명태균이 부탁을 받고 이 부탁을 누구에게 했느냐 요거는 일단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임이 된 거예요. 그다음 대표가 이 사건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했는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뭐 그 명태균이 통해서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김종인 체제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지상욱 원장이 당연히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결을 같이 하니까 같이 한 네. 거 아니겠느냐.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김종인과 이준석은 한 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과 제가 이제 구육상회라는 말도 쓰는데 개고기 회사 네, 네. 구육상회 사장이 김종인 거기에 기획실장이 명태균 홍보실장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홍보실장이 당대표가 되니까 당연히 지상욱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구육상회 사장님 김종인 위원장이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유임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자, 유임을 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 과정에서 지상욱 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부탁을 해서 이 부탁을 이준석 대표에게 명태균이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네. 명태균 밝혀져야겠죠. 대표가 다음에 나오면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그 이전의 계약과 그 이후의 공짜 여론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싶어요. 대표님 전 이게 너무 참 속상한 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도 우리 교수님도 기업 운영해 보셨지만 기업이 많이 깨끗해져 가지고요. 어떤 계약 하나도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몰아주는 거 못 합니다. 네, 그럼요. 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에도 걸리고요. 네. 바로 구속이에요. 근데 저걸 공당에서 당의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국고 세비가 들어오거든요. 네. 당의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계약을 엉뚱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만약에 저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건 정말 더 이상 정치,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을 담당할
아니 자질 자체가 없는 거다.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명태균이라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저렇게 예산을 갖다 씁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자, 트루스님이 이렇게 질문 주고 네네.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국힘 쪽에서 또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뭐 촌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여론조사 회사가 무슨 보고서 한 개 가져와서 그냥 브로커짓 했는 것을 뭐 대단한 거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촌에 있는 여론조사가 브로커짓 하는데 그분이 지금 저 구속이 된 상태에서 딜을 그분하고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국힘 관계자들이 보여왔던 태도와 다르죠. 지금 자 여의도 연구소하고 공식 계약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네. 그 뒤에 공짜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다. 서울시장 때도 했다.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은 아예 모른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말이 다 마찬가지. 안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 증거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죠. 예. 여기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는 다 진실이 네. 보이죠. 지상욱 원장이 왜 개별적으로 했을까를 일부 추론해 볼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여연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했던 홍땡땡이라는 분을 이제 여연 원장으로 들이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들렸던 이제 설들이 있죠. 여연의 그 임직원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다. 특정 어느 회사에 몰아준다든지 어느 걸 뭐 조금 더 이제 편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연을 국민의힘 당에서 관할하는 건 기조국일 겁니다. 기조국, 기조실장, 기조국장, 기조팀장 등등이 이제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시스템들인데 이게 만약에 공적인 걸 사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말이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의 여연엔 굉장한 에이스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퇴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민간 좋은 회사로 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옛날만큼 그 실력이 빼어나지 않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한데 그 가운데서 소위 이제 파벌도 많이 생겨 있는 거죠. 전임자, 후임자 등등등 하면서 막 갈라져 있어서 만약에 공적인 걸 사적으로 시켰다 했을 때 굉장한 트러블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한동훈 대표 뭐 개인적인 걸 섞어서 했니 많이 해서 당무감사 등등 여연을 감사한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었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지상욱 원장이 할 때도 별 차이는 없었을 거다. 그러면 눈치 보여서 개인적인 뭐가 있을 때는 따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높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직원들 눈치 보이고 말 새나가니까 개인적으로 신세를 많이 졌겠죠. 네. 명태균 씨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갚아 주느냐? 당에 공식 계약을 주면서 이제 그렇죠. 자기 네. 거를 소위 말해서 형평을 이뤄주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삼각거래 비슷하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상욱 원장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분이 프랑스 파리 계셨잖아요. 근데 돈봉투 때문에 정당민주주의 훼손으로 들어와서 재판받으셨거든요. 전 지상욱 원장님은 지금 송영길 대표 건보다 이거는 훨씬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귀국하셔가지고 이거는 그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본인 신상에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공당이 저는 좀 부끄러워요.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먹습니까?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 당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유수의 업체들 내지는 뭐 신생 업체라고 하더라도 검증이 된 업체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업체랑 일을 해도 모자를 판에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 그 업자 그 차명회사인데 그 실소유주가 국회의원의 급여를 반띵이나 해가는 어떻게 이런 회사 거기다가 여론조사도 제대로도 안 하잖아요. 예. 샘플 3분의 1 정도 돌려가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맞추는 네. 어떻게 저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생각을 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통화, 지상욱 원장과 통화 내용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밀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 강혜경, 지상욱 원장 간의 통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요. 어느 정도 친밀했길래 강혜경 씨와 이렇게 정말로 가깝게 대화를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의 지상욱 원장과 명태균, 강혜경 씨의 관계. 그 이후의 실질적인 공짜 여론조사로 이어지는 거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만 더 들어보고요. 이것이 갖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확장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새로운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어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응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중국어. 그게 지금 안심번호로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유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답변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정밀도는 뭐 괜찮은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좀 네. 괜찮고, 네. 내일 아침에. 네. 어, 아침에 일찍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네, 네. 네. 그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 예, 예.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그게 네네. 그 행안부 인구 비례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표집이 안 돼서 뒤에 코트를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다 이제 행안부 기준으로 보정을 가중치를 준 겁니다. 예. 새끼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참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녹음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지상 원장이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하겠죠. 네, 네. 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친밀도 충분히 느껴지죠. 네, 네. 그리고 대구에서 함께 식사도 할 때 김영선 의원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강혜경 씨의 정언이었는데요. 지상 원장이 좀 오세훈 시장처럼 해명하면 안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참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요. 모든 정치인데 강혜경 씨의 무슨 게임처럼 되어 가잖아요. 점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참 못났다. 직원이 뭘 잘못해도 윗사람들이 본인 책임이다라고 엎어써도 시원찮을 판에 나쁜 짓을 시켜놓고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직원으로서 수행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강한데 뭐만 터지면 지금 다 강혜경 씨랑 싸우듯이 마치 민사를 형사 사건화 하듯이 뭐 사기 횡령범 뭐 나쁜 짓을 혼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최소한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얘기해라라고 다그치잖아요. 지상욱 원장님 귀국하시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밝히셔서 더 이상 어떤 강혜경 씨 같은 실무자랑 싸우는 그런 참 못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까지도 지금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의도 연구원은 당의 기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당의 또 3분의 1의 또 당비를 또 넣어야 되는 아주 그 국책 연구 기능을 또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담당 책임자 지상욱 원장이죠. 원장의 신분에서 명태균 씨한테 개인적인 일을 부탁을 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정당한 계약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한다면은 뭐 지상욱 원장님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지상 원장이 귀국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어서 방송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듣고 나가셔야 하는데요. 자, 공짜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을 무마하기 위해서 10억, 20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더 큰 게 터질 것 같은데요. 돈 문제가 실제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파만파가 아니라 감당이 불감당한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1억 2천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2억 4천이고 당사자가 지금 부인해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오갔다는 만약 녹음이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참 지금의 스토리 얘기 안 맞는 게 예. 아니 명태균 씨는 돈 한 푼 가져간 게 없고 돈에 관심 없다면서요. 네. 근데 명태균을 둘러싼 이 의혹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돈 잔치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서 어떤 게 이제 더 나올지 잘 모르겠고 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뭐가 더 나와도 별로 이렇게 감각이 좀 무뎌질 만큼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앞으로 명태균 관련돼서는 어디까지 더 확장이 될지 그리고 액수도 점점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김건희 여사 뭐 500만 원 돈 봉투 나오고 김영선 세비 나오니까 한 1억 나오다가 지방 의원 출마자들 한 1억 2천씩 해서 2억 나오다가 뭐 여론조사 비용 3억 하다가 이번에 지금 20억까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하나씩 붙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100단위 억으로 올라가는 건지 하여튼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뭐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은 수백억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단위가 좀 달라지는 뭔가 공천 과정에서 오간 돈이 좀 더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정치적 사건 또는 이런 이제 뇌물 또는 이제 공천 뒷거래라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 그렇죠. 딱 검찰의 반드시 심판이 심판이거나 있어야죠. 또는 정점에 있는 용산이 심판이 되어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계속 돈 문제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느낌. 예. 이게 아마 왜 검찰은 지금 예. 뉴스를 쫓아가기도 바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뉴스 체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뉴스 쏟아지는 걸 다 쫓아가면서 본인들이 질문, 질의응답 정리하기도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용산은 본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판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객관성을 상실하니까. 그런데 이쯤에서 한 번은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뉴스와 너무 많은 사건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편년체라고 이제 역사를 편찬할 때 연도별, 시간별 그 편년체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전체로 사람 중심별로, 사건 중심별로 해서 한 번은 좀 재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돈에 대한 이런 부분은 뭐 안 봐도 비디오처럼 틀림없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미 예상은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 본류, 원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공짜 여론조사의 김영선 공천, 이것이 핵심이죠. 이걸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못 떴습니다. 네. 누구도 못 떴는 거고 이제 거길 향해 가는 이제 그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의 그냥 한마디로 저는 딱 정리하면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그 관계자들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채권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살다가 채권이 돈에 관한 것이지 권력 채권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권력 노름에 사인이 껴서 사실상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이 자들을 뒤에서 조종한 어떤 세력, 그게 이제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결국에는 국가 시스템을 망쳤고 당을 망가뜨린 주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우리가 놓지 않는 한은 발본색원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요. 뭐 국민의힘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쯤 되면은 위헌정당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